FM 99.9 OBS 라디오. 네, 다들 기다리는 시간. 손에 잡히는 기후, 오늘의 손잡기.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떨리시죠? 여기 부담됩니다. 대안학교 친구들이 다 뒤에 앉아 있으니까 네. 장학사분들 같아요. 거기 앉아 너무 있으니까. 귀여워요. 근데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감자 이야기라고. 네, 감자 이야기부터 두 가지 눈에 띄는 소식인데 하나는 감자, 하나는 장마 이야기인데요. 네. 감자 이야기 혹시 우리 그 학생들도 아마 알 것 같은데 감자튀김 실종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늘 햄버거와 함께 나오는 게 감자튀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감자튀김을 안 팝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랬죠, 이게. 예, 작년에 예. 감튀 실종 사건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감자가 이 기후 변화에 취약한 작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품종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미 감자. 네네. 그래서 수미라는 게 이제 과자 이름으로도 쓰이고 그러는데 수미칩 이런 수미 거. 감자가 기후 적응에 실패해서 현장에서 버림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경향신문 현장 취재 기사인데요. 경향신문 기자를 만난 강원도 횡성의 감자 농민 추승호 씨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수미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빨리 알아차린 농민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품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기후변화로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네네. 고온 기간이 늘어나고 또 집중호우에 이 수미가 취약하다. 그래서 이 농민 같은 경우는 7만 평 감자 농사를 짓는데 수미 감자는 7%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 93%는 다른 품종으로 바꾸기 네네. 시작했대요. 경향신문 취재진의 보도에 따르면 이 수미 감자가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인데 네. 이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상기후가 늘어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진즉부터 네. 그렇게 됐었구나. 남부지방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수미의 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거나 중부지방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병충해에 당하거나 또 기형 수미 감자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는 거야. 이른바 좀 불량 감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평당 수확량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반면 다른 감자 품종 같은 경우는 좀 기후 적응성이 뛰어난 감자 품종 같은 경우는 수미보다 상당히 높은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품종일까요? 여기에 보면 두백, 예. 그다음에 조풍 뭐 이런 감자들인데 이 농식품부가 윤미향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씨감자 보급량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전히 수미가 한 80% 차지를 하는데 전국적으로요. 예, 문제는 추위가 해마다 갈수록 수미 씨감자의 보급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미는 떨어지는데 급격히 늘어나는 게 두백 같은 경우, 그다음에 조풍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농촌 현장에서도 조금씩 다른 품종으로 이제 바꾸는 경향이 있다라는 기후에 더 적응하는 품종으로요. 네,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수미의 단점이 이 보관할 때 싹이 잘 난대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보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감자들은 네. 다 싹이 나요. 집집마다 이제 상자채 사놨다가 네. 싹이 나는 바람에 고민인데 네. 이 어느 정도냐면 수미 품종의 씨감자는 4도에서 5도 정도가 적정 온도라 그러잖아요. 이 저온 저장고에 농민들이 보관을 해도 싹이 난대요. 수미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품종이 재생산되면서 감자가 퇴화되고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공부했던 종 다양성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농민들도 그렇고 유통업계도 그렇고 쉽게 바꾸질 못하는 못하죠. 거예요. 예. 소비자들 감자하면 수미로만 알고 생각하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후 그 미식회에서 장민영 선생님 나오시는 네네.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고 입맛이 바뀌면 종다양성이 회복된다라는 네. 얘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두 번째는 장마철. 장마철인데 이제 약 보관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장마가 아니라 이제 우기라고 불러도 전혀 네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가 길게 오고 자꾸 와서. 네, 그래서 장마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장마가 아니라 우기,
우기 약 보관 더 신경 써야 이렇게 되면 네, 오늘의 기운 이제부터 장마를 우기로 부르겠습니다. 우기 약 보관. 특히 항생제나 시럽제 또 니트로글리세린을 비롯해 인기 영양제인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이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변질이 된대요. 아, 이건 저도 몰랐는데 저도 비타민 그냥 밖에다 두는데. 네. 근데 뭐 이런 약들을 다 냉장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네. 적어도 직사광선을 피해서 25도씨 또 습도 60% 이하의 선을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질이 혹시라도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변질이 될 경우에는 아깝다 생각 말고 그대로 즉시 버리는 된다. 게 좋다라고 합니다. 건강에도 그렇고. 근데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버리면 이 약들이 생태계 교란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아, 또 그렇군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이나 또는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하는 가까운 약국에 처분을 하시길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약 그냥 버리잖아요. 네. 보통 잘 모르고. 네. 폐의약품 수거함이 도대체 우리 동네 어디에 있을까요? 곳곳에 한번 찾아보고 요거를 또 수거를 하는 약국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약국에 있습니다.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동네 약국 가서. 네, 오늘도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감자와 약 보관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신청곡은 또 뭐 오늘은 사실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수도권에서는 아직 큰 피해 없이 그냥 비가 보슬보슬 오잖아요. 이럴 때 틀어야겠다 해서 이명옥님의 이명웅님이요. 예. 아, 정말 피디님 취향이 너무 아니 폭넓습니다. 근데 주말에 이 노래 들려드렸더니 예. 모르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명옥 너무 씨가 좋다요. 이런 노래를 하면서 아, 너무 그래요? 좋아하시는 예. 거예요. 사랑은 늘 도망가 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 일요일 11시 오늘의 기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아프리카 가나 코피아 센터 김충혜 소장님 인터뷰가 재방송으로 나왔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소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코피아 센터가 뭔지 잘 전달이 됐을까 싶더라고요. 코피아 센터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에요. 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농업 기술이 덜 발전된 곳이나 식량 위기를 겪는 세계 각지에 가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현지에서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 영어 약자로 코피아인데요. 2009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우리 농업학자, 기술자, 행정가들이 20여 개국에서 활약 중이래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각국에서 활동 중인 센터장님들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현재 기후와 농업, 먹거리와 사회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 그동안 우간다와 케냐 센터장님들 얘기 듣고 지난주 금요일 가나로 갔는데요. 가나 코피아 센터의 김 소장님이 인터뷰 마지막에 한국의 많은 농업 기술자들이 아프리카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프리카 불편하고 덥고 낙후된 곳이라 지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때 방송을 같이 듣던 옆지기가 빵 터지더라고요. 아니 소장님 안 좋은 것만 저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가. 그런데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식량 위기를 겪는 세계인들과 함께 한다는 보람이 큽니다. 가나 분들이 차관의 대부분을 식량 수입에 사용하는데 우리 기술로 가나의 식량 위기가 해결된다면 이분들은 차관으로 다른 산업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움직여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러시면서 정지용 시인의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그 시 있잖아요. 고향에 곡을 붙인 가곡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자주 듣는다고 하시니 참 더 뭉클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하는 보람이 큽니다. 주말에 장마가 온다 하면서 경기 인천 지역은 아직 크게 안 왔죠? 이제 오려나요? 오늘 첫 곡은 스팅입니다. Englishman in New York. 안녕하세요. FM 99.9 OBS 라디오 기후 만민공동의 오늘의 기후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들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수원 매산로에 있는 물고울 대안학교 친구들이 방송국 견학하면서 오늘의 기후 시간에 지금 방송실에 함께 있는데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긴장됩니다. 제 뒤로 쭉 둘러 앉아 있는데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돌아가면서 말을 시키고 싶은데 오늘 순서가 그렇진 않으니까 네 재밌게 봐주세요 하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고 이름이 참 좋아요. 물고을 대안학교잖아요. 제가 수원도 이게 물의 원천이란 뜻이니까 동양 철학에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하면 되게 특이한 이름이다 항상 생각했는데 학교 이름이 물고을이네요. 아마 수원에 있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네. 오늘 문자 또 그 사이에 인사 들어왔죠. 4730님, 희숙 DJ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730님. 또 9982님. 오늘은 장마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든 적당히가 좋은데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길 바라며 출석합니다. 그러셨고요. 2236님. 희숙 DJ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이 동양 하루살이와 러브버그 출몰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러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발빠른 대처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의 기후 화이팅 하세요. 그러셨는데요. 2236님 저희가 동양 하루살이하고 러브버그 예전에 그 인터뷰하거나 기후 브리핑이었죠. 그때는 손잡기,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나오셨던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뭐 이게 바퀴벌레나 모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보는 해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러브버그하고 하루살이는 이거를 막 살충제로 박멸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러셨어요. 살충제로 박멸을 하게 되면 얘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한테도 안 좋다 그 살충제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발빠른 대처 그때 전문가분 말씀으로는 물을 뿌리거나 불을 너무 밝게 하지 않으면 덜 몰려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동양하루살이는 그랬는데 러브버그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도 일요일에 서울 잠깐 나갔는데 아 이게 러브버그인가 싶었어요. 이거 까맣고 조그만 벌레들이 막 다녀가지고 서울에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저희가 추가 취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2236님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꼭 소개하고 싶어서 메모를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은 게 있었어요. 278 하나님이 목요일에 주셨던 사연입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종이컵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서 운전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직 차에 에어컨은 안 틀었고요. 탄소를 줄여보려고요. 근데 좀 덥네요. 얼마나 갈지 실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듣고 있을게요 하셨는데 주말에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에어컨 틀 때마다 2781님 사연이 생각났습니다. 청취자분은 탄소를 줄이려고 에어컨을 안 트는데 내가 틀어서 되겠는가. 그래도 정 더울 땐 한 번씩 틀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렇게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께는 수원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 업체인 서동진의 커피랩에서 드리는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페이스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 네이팡 스포츠 마스크, 경기미당에서 드리는 맛좋고 건강에 좋은 쌀 카스테라 인절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서동진의 커피랩은 수원 화성에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화성까지 오셔야 됩니다. 수원 화성이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 채널 OBS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 오늘의 기후 검색하시면 언제든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후 톡파원 시간인데 기후 톡파원 참여 방법은 샵 0999로 문자 주시거나 톡 채널에서 기후 톡파원 검색해서 친구 맺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남토북수 연천쌀 10kg 보내드리고요. 샵 0999 문자 보내실 때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기후 톡파원은 경기도 먹거리 연대에서 알려주실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미진 경기 먹거리 연대 집행위원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선생님, 제가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네, 네. 경기 먹거리 연대 하니까 반가운데요. 간단하게 단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경기 먹거리 연대는 아무래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먹거리도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이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민간 협조에 의해서 먹거리 전략이 올바르게 좀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창립한 지는 얼마 사실 되지 않았어요. 21년도 11월에 창립을 했고요. 경기 지역의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생활협동조합 이렇게 도단위 한 33개 단체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3개 단체나요? 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벌써 뭐 1년 반이나 됐네요, 이 단체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지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꾸러미 지원 대상 확대,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앞에는 확대인 거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꾸러미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가 봐요. 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네. 용어 있는 것처럼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1인당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연간 한 48만 원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묶어서 집에까지 배송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거는 경기도가 올해 이제 한 3만 1,000명 정도 임산부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중에 추첨을 통해서 2만 명만 현재 지원하고 있고 11,000명이 탈락이 되어 있어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좀 지원을 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지원한 임산부 분들은 가급적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초등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돌봄, 예, 과일 간식 사업은 사실은 이거는 임산부 꾸러미 사업보다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었어요. 네. 2018년부터 한 5년 정도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요. 예.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또 이제 국산 제천구 아이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연간 30회 정도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네. 이 사업은 원래 이제 국비가 50% 지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시군에서 50%를 지원해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한 5만 7천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 이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전액 같이 삭감을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였어요. 네. 곳곳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을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건 진짜 어린이들에게 좋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잘 안 챙겨 먹게 되잖아요. 냅두면은. 네. 이게 그래서 이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그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건의를 하신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토론회를 통해서 사업들 건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 세대 먹거리 공공성 보장 도민 토론회 이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4일에는 이 사안을 가지고 경기도의 의장연담이랑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하반기에 이 탈락된 임산부나 아직 밟고 있지 못한 초등 돌봄 대상 아이들에게 조속히 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드렸고 중앙정부에서도 먹거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견의안을 채택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다 모아서 이번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먹거리 정책,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하게 한 이명 도민 토론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관심 있는 도민 시민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그 두 가지 사업 또 토론회 하시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도 기후 톡파원으로 계속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미진 경기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기후 톡파원 활동 기대하고 부탁드릴게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뵙겠습니다.